음, 어제 살펴봤던 안철수 관련주 좀 볼게요.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를 볼 건데, 자, 안랩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랩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때도 거의 뭐 24%대, 그리고 어제도, 3.93%, 14%대 제가 양봉에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음봉에 사야 되고, 꼭 사고 싶다면 내가 단타나 단기를 꼭 사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 예전에 뛰기 전에 이 저가들 아니면 5일선 같은 자리를 이런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섣불리 쫓아가 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30분 봉상 같은 데서 20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위험한 상태가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런 자리들 기준선 잡아놓고 이거 깨지 않는 한 매수할 거야. 이렇게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양양님 안녕하세요. 물론 안철수 관련주들은 아직은 더 올라갈 여유는 있어요. 더 올라갈 여유는 있고 그 인수위원장 또 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합당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올라갈 여유는 있는데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좋죠. 자, 깡요 ENC도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음봉 하나 떨어져서 오늘 240에서만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 매수할 때는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매수. 나는 오늘 저점 깨면 손절할 거야. 왜냐면 손실권에 있기 싫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5일선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5일선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실제로 까뮤엔씨는 20개선을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라 추세가 지금 강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상향 기조로 가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홍세민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방금 시작했어요. 자 이제 추세가 저번 주에 입선이 올려놨다고 그랬죠. 따라서 손절 라인이 딱 20주선이 돼요. 오늘의 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도 보니까 오늘 4%대 저점 대비 8% 갔다 왔거든요. 이런 친구들 저점 잡아놓고 하루에 5, 6% 먹는 것도 괜찮고 일단 조금 길게 보면 241선에서 며칠 쉬어주는 것도 사실 다시 한번 급등할 때 좋은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까미엔씨도 꾸준히 봐야 되고 자 오픈베이스도 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도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20개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목표가로 좀 가깝긴 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자 20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저점이 마이너스 4% 찍어뒀거든요.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마이너스 4%막 찍고 그럴 때. 근데 오늘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역시나 오늘 쫓아가 사지 말고 내일 같은 날 다시 또 꼬리를 달 확률이 있어요. 여기 꼬리 다는 자리들이나 음봉 자리 이렇게 주식을 좀 싸게 사버릇해야 수익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써니전자도 보게 되면 이 써니전자가 좀 쉬웠었는데 자 월봉에서 아직은 20개선 밑에 있어요. 다중바닥 탈출형이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깨놨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5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일선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240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1선 깨지 않는 종가상 위에서 끝나면 내일 같은 날 5일선이 240선을 뚫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예, 아까 확인했어요. 방산주를 보려고요. 이렇게 5일선 이 사이들 이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 써니전자도 좋고 자 링네트도 보면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보면 자, 20개선 밑에 있긴 해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이 있습니다. 추세가 턴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 위에 있죠. 이런 친구들 5일 저점 자리 또 5일선 깨지 않는 자리들이 중요해요. 지금 마이너스 한 1, 2%까지 밀렸다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5일선 깨지 않는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면 다시 한번 이틀 쉬고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내동매매에서 쫓아가 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얼마든지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게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이게 눌림목 주거나 기준선까지 왔을 때 내동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링네트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물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물멀티미디어가 월봉에서 보면 지금 500원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회복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20선 위에 있습니다. 어제 선 하나 거놨는데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탈 안 하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이 이쁘게 타고 있죠. 이런 자리들 매물대를 뚫어놓고 5일선 위에 있다? 이 얘기는 음봉투방 떨어지면 다음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5일선을 깬다거나 20을 깨면 손절을 감행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추가로 다밀 멀티미어도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좀 깔끔해 보입니다. 카카오그룹주들 좀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주를 좀 보면 카카오뱅크 강하죠, 역시. 자, 카카오그룹주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제일 강하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5선을 못 들어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이 친구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자, 이렇게 10만 7천 원대 딱 맞고 떨어졌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주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따라서 카카오가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야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5주선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만약에 내가 중장기로 사시는 분들 빼고 중장기로 뭐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단기 단타나 스윙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21선 돌파 안착하거나 아니면 5선까지 밀리거나 기다리는 게 나아요. 지금 포지션이 애매한 데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월봉에서도 20개선에 막혀 있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때부터 쭉 타고 올라간 거라 물론 항상 중장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루하루 크게 일희일비할 건 없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 5일선 자리 같은 기준들 근데 이 목표가를 맞았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21선까지 눌러주거나 주봉에서 20선 돌파 안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포지션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고 자, 김 선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어제까지도 사실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좋아서 저녁 때도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살짝 매도가 있네요. 그래서 끝나봐야 알아요. 맞죠? 장 초반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최초의 제시한 이 저항선을 찍어서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심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한 21선 뭐 이렇게까지 한번 들어왔다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잘 버텨주고 있죠. 제일 자리가 애매한데 주봉에서 일단 5선 위에 있습니다. 이 5선 위에 있어야 돼. 이걸 잘 지키고 있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이슈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이 두 방을 맞고 이 떨어진 거라 차근차근 복귀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카카오뱅크가 제일 강하죠. 추세가 제일 이뻐요. 목표가가 여긴데 월봉에서 보면 이 가격이 한 52,000원을 제가 봤거든요. 거의 다 와가는데 주봉에서 20주선 가격이죠. 52,000원, 3,000원 여기 이제 5주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추세가 잘 이쁘게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도 이제 여기 매물대 뚫어놓고 다시 돌아나가죠. 이렇게 이쁘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매물대가 여기 54,000원대까지는 별로 없어 보여서 저희까지는 일단은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연기금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자, 연기금이 오늘도 사고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수하고 있고 역시나 외국인도 같이 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매수하는 종목이 유일하게 카카오뱅크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강하죠. 자, 카카오페이는 뭐 이 친구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월봉에선 이 음봉으로 돌아나가곤 하고 있고 5주선 회복을 해줘야 돼요. 5선 딱 맞고 떨어졌죠. 5선 회복해줘야 되는데 사실 상장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도 꾸준히 모아가면 사실은 나중에 수익을 줄 확률이 있어요. 예전에 높이 사신 분들만 아니라면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여기 팔고 있긴 한데 이 친구도 연기금이 원체 좋아하는 친구라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 때문에 좀 힘들긴 해도 역시나 아직은 크게 위험하거나 뭐 급락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좀 완전하게 좀 완벽하게 돌아나가려면 역시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아직 이렇게까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일봉에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거의 없죠. 자, 카카오뱅크를 보면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게 거래량이 좀 실렸다가 없어서 근데 흐름은 그렇게까지는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5주선 돌파 좀 안착이 좋아 보입니다. 자, 해운주 잠깐 보겠습니다. HM에 많이 밀리죠. 일종의 요새 해운주가 요새 그 해지 역할을 좀 했어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근데 그 밀이나 뭐 천연자원, 가스 다 이런 거를 유럽 입은 이 친구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못 갖고 오고 호주, 미국 막 이런 데서 갖고 오니까 배 가격, 뭐 운임 가격이죠. 운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 배들도 뭐 부족한, 그러니까 많이 갖고 와야 되니까, 그죠?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해상운임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혜를 잘 봤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올라가다가 이제 협상 얘기가 좀 들리죠? 4차 협상을 진행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주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에너지주들은, 전부터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또 이러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간 에너지, 석유가 그렇게 올라도 에너지 올라다 떨어졌거든요. 에너지주들은 그거에 감안해서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자, 장중 배럴당 $100가 붕괴가 되고, 상품 가격도 폭락을 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밀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해운주들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M이 밀리고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 이 친구는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서 목표가 여기였거든요. 4만 원대. 자, 근데 아직은 못 가고 있고, 단지 지금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주봉에서 우리가 이 그 5주선 그 돌파 안착해주는 자리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32,000원대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땐 제가 항상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날 음봉에 사러 양봉 뜨고 다시 오늘 음봉이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일단은 믿고 내비두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 주봉에서 우선 32,000원대 이걸 깨지 않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내일 이 자리 깨지 않고 나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32,000원 깨면 칼 손절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사시면 돼요. 지금 매수하면 되고 32,000원 깨면 딱 칼 손절하고, 왜냐면 32,000원을 깬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32,000원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많은데 아직은 안 깨고 있죠. 이렇게 5선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밀고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순간 툭 밀릴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쨍쨍해요. 좌우상향으로 다 틀어져 있고, 오늘 7% 정도 밀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유가 안정화되고 뭐 협상 잘 되고 이러면 이제 휴전회담 좀 재개 얘기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해치료 영향을 받은 거라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자, 투자자명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긴 하더라도 연기금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엄청 많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이 자리에서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그죠? 여기서 털고 나간다? 왠지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 변곡점이 있는데, 만약에 5주선 깨서 21선까지 밀렸다? 이 자리 찍고 돌아가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매수하는 타이밍을 항상 어떻게 잡냐면,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항상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날 수익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이죠. 안쪽에 넣어놓고 일단 내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성급하게 사지 말고, 오늘 정 사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3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이거 깨면 21선까지 무너집니다. 아니면 분할 매수했다가 21선 깨면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괜찮아요. 자, 주봉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주선을 봐야 되고, 자, 대장주가 밀리니까 당연히 그 밑에가 밀리는데, 사실 페노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목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올라오기 때문에 한 주나 1, 2주 정도 제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월봉에서도 뭐 높은 위치는 않은데,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주봉에서 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일봉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양봉에 쫓아가 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양봉에 쫓아가 사지 않는 거 중요하고, 좀 더 밀려주면 이렇게 241선까지 밀려주고 21선 만나는 자리들이 올 거예요. 그럼 침착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자리들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최소한 오늘의 음봉을 보고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해운도 이제 심하게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동안 잘 올라왔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 6주간 올라왔고, 저번 주도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5주선 이탈할 위험성이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탈 하나하나. 이거 이번 주 이탈하게 되면 좀 크게 밀리니까 일봉에서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기다리고 있고, 저녁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오늘 관심 종목. 내일 사야 되나? 관중에 넣어놨다가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조금 돌아 나갈 것 같기는 한데, 역시나 많이 안 좋고, 해운주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